오엔즈 포털 사이트, 제가 늘 강조했던 오엔즈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지금 오엔즈 넷이라는 데 가보시면은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지금은 좀 그래요. 저희가 아마추어들이 만들었거든요. 저기 있는 지영 씨랑 제가 만든 이유는 지영 씨가 본격적으로 오더를 줄 수 있도록 관리 업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연습한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메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뭘 요구를 해야 될지 공예인들한테 무슨 메뉴가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지영 씨랑 저랑 다른 옆에 직원들이 성은 씨랑 다 해서 2달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이 올라갔고요. 그러면 전문업체가 만들어지면은 만들겠죠? 그럼 잘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 모든 것들이 다 저 포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옆에 쇼핑몰이 붙어 있는 거겠죠. 쇼핑몰 만드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요. 깨놓고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쇼핑몰이 물건만 내 물건만 사라고 해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은 수제품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다른 거 공산품 만 원, 5천 원, 만 원 하는데 우리는 3만 원, 5만 원 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스토리를 풀어내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사지 않습니다. 그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허브에서 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글씨가 아니라 텍스트랑 영상으로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해서 SNS에 적합화시켜서 퍼뜨리는 겁니다. 뭐 여러 번 들었던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좀 그럴 수가 있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엔즈몰은 뭐 당연히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컨텐츠 자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엔즈 페이스북을 운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오엔즈 포털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뭐 많죠. 유튜브도 있고 비메오도 있고 이베이도 있고 쭉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개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시작하면은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벤트 하나 했을 때 10,000명이 왔거든요. 댓글이 달리죠. 우리 오상문 선생님 그거 이벤트 했는데 댓글이 이만큼 달렸습니다. 댓글이 이만큼 달린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 내가 한번 보는 거랑 글을 하나 적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5만 명, 10만 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갑이 됩니다. 광주 공예인들은 갑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작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벤트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공예인들을 직접 다 소개하지 않았잖아요. 시리즈물로. 한 명씩 우리 이 선생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어떤 소재를 해서 하고 내가 어떤 상을 받았고 이걸 쭉 풀어내질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되면은 또 한 분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내고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어떤 걸 만들었지? 그거를 제품 소개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걸 한 개를 만들어가지고 한 군데 쓰는 게 아니라 수십 군데 써요. 수십 군데 쓸 뿐더러 금방 없어지지도 않아요. 서버에 올려놓는 거 대부분 공짜가 많잖아요. 그 영상이 그 연락처가 돌아다니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나한테 오다가 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많이 팔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은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저희가 영상 만드는 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외주업체한테 맡기면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한 개 만드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홍보해낼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참여, 개방, 공유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대학생들을 참여시킵니다. 영상 관련 학과 나온 친구들을.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공예인들 우리 선정된 10명이 있겠죠? 조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 친구는 가가지고 그 공예쌤이랑 붙어가지고 맨날 며칠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자부심이. 공예인도 자기의 자부심이고 그 친구도 자부심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 포털에 올려주고 각종 매체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은 누가 홍보를 하겠습니까? 저는 돈 써가지고 홍보를 하겠지만 만든 사람도 홍보를 할 것이고 공예인도 스스로 홍보를 할 겁니다. 그게 50개, 100개 영상이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이거 보러 왔다가 옆에 이거 있네? 저 사람 사는 건 내가 이벤트는 안 됐지만 내가 저 사람 거 하나 사고 싶네?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뭐 글자로 하나 적어서 주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제가 참고로 영어 실력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 가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영어로 된 거를 영상을 봅니다.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그림을 보고 아 저렇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예인들을 소개하는 공예인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번역을 할 겁니다. 좋은 것만. 그래서 전 세계 이베이나 이테이나 라크텐이나 타오바오나 다 올릴 겁니다. 그거 보고 수출이 한 건이라도 성사된다 그러면은 되는 거고요. 공예인들이 지금 가가지고 무슨 페어에 가가지고 솔직히 인건비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제가 다녀봐서 그런데 참 쉽지 않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작품 활동만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넘어와가지고 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벌써 다 아는 겁니다.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작가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했고 저 소재는 저렇고 그래서 얼마나 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물건 하나 사가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광주는 약자입니다. 광주는 인사동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빨리빨리 여기서 광주에서 물건 팔아봐야 몇 개 팔리겠습니까? 우리는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찾아오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교육 자체도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이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네 한번 쭉 제 일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냥 적어 본 겁니다. 이걸 다시 조절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도 강의를 많이 하지만 강의를 하고 나면은 뭔 내용인지 그냥 감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 번씩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뭐 저희가 몸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모여서 우리 4층에 여기 바로 앞에 수재공방 지원사업단이라고 있죠. 거기서 교육도 할 겁니다. 필요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선착순 5명 사진 한번 찍어보는 거죠. 사진을 자기 찍을 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진기랑. 그럼 우리 장비랑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거기서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에 좋은 사진이 나와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작품 사진 찍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를 홍보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수준만 가르칩니다. 더 이상 깊은 거 필요 없고요. 내 사진기에 몇 개만 조작하면 되잖아요. 그 퀄리티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브로셔 만드는데 진짜 뭐 철학을 담아서 그렇게 만들 건 없잖아요. 내가 행사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그게 반신반의할 텐데 진짜 의심 나시면은 4층에 한번 오십시오. 저기 사람이 그래도 있는 데니까. 오셔서 의심스러우면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상황이고요. 영상 만드는 거 저희가 이거 다 지영 씨가 만들었어요. 지영 씨, 양 과장님, 저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뭐 보신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보면은 뭐 이벤트 영상이나 뭐 우리 탁 선생님이나 뭐 행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오엔즈 매장 소개 이런 영상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만드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우리가 오다를 내릴 수 있도록 연습한 겁니다. 연습. 아마추어가. 여러분들도 실은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정도면은 우리 제품 다 소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 정 안 되면 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영화도 만드는데 자기 컴퓨터 사용이 안 되시면은 여기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은 나름 예산이 좀 적어서 진짜 좋은 거는 못 샀지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영상 장비나 다 있습니다. 제 뒤에 캠코더도 돌아가고 편집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다 구매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하는 거죠. 조금 더 지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장상근 원장님 인사말 이런 것도 있죠. 전에 어떨 때 행사할 때 구청장님한테 마이크를 대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예약이 안 되면은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그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다 띄워주는 거는 우리가 힘을 가지는 거야.
우리 광주 공예인들은 우리 작품들을 여기 띄워서 소개할 수 있지만 다른 지방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광주 공예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기회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상 관련 학과 나온 애들은 더 잘 만들겠죠? 여러분들이 만들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요. 이보다 좀 더 못할 수도 있겠고 더 잘날 수, 창의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뭐 작품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끝내는 창의력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걸 생각해서 어떻게 표현해낼까 그 생각이 중요한 거지 스킬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량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드린 거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영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뭐 예상 돌발 질문인데 지영 씨 이거 하면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나요? 처음에 그냥 배울 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적어도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저렇게 제작하는 방법을 다 펴냈거든요. 기본적인 건 제가 한 3, 40대여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았더라도 만져만 보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영 씨 저기 나름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우리 용필이 형님도 지금 60몇 세에 지금 새로운 거 지금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형님도 지금 그 돈이 없겠습니까? 네? 손 놔야죠. 근데 지금 나와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꽃보다 할배, 그 할배들도 지금 열심히 지금 해외여행도 가시던데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예? 피부도 다 좋으신데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많은 거고, 정 안 되면은 시키세요. 정 안 되면은 시키고, 그래도 이 흐름에는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지금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너무 바쁘셔가지고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근데 들을 마음이 생기는 순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저도 했고, 저도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했고, 지영 씨도 했고, 조만간에 제가 공예인 중에 몇 분을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몇 분은. 정 안 되면 제가 개인 교습을 해서라도 몇 분은 되게 할 겁니다. 사진 찍는 거 제가 진짜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직원들 들어오면은 하루 종일 사진을 찍어요. 저희는 예전에 쇼핑몰 이걸 했으니까 쇼핑몰에 물건이 500개, 1000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몰은 그때 당시에는 영상으로 하는 게 사진으로 하면은 생수 같은 경우는 사진 대충 찍어도 돼요. 똑같으니까. 공예품은 이걸 보고 좋다라는 느낌 들어서 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사진 잘 찍어야 돼요. 그러면 직원 하루 종일 찍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어떻게 사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령대도 다양하게 가르쳐 봤어요. 예? 20대 초반 애들도 가르쳐 봤지만 40대도 제가 가르쳐 봤거든요. 40대 중에 우리 회사에 한 3년, 4년 정도 일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보시다가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돼서 그때 사회생활 처음 나오신 분이 제가 아는 분의 와이프였는데 제가 그 집에 놀러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술 먹고 그래서 자기가 할 게 없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마음이 없는데 오셔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의지가 있습니까? 진짜 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데려왔잖아요. 그분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잘 못했어요 실은. 근데 다 하셨고 오다 내리셨고 그러셨어요. 여자분이셨고요. 그리고 웬즈 기자단 지금 저희가 진짜 많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많으신 분들을. 이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람들 돈 얼마 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차비 주는 거 차비. 많이 참가해보셨어요? 지금 10몇 분 참여했습니다. 정확한 게 뭐 20명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10몇 분 한 게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안 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잡아놓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많은 인원을 뽑는다라는 걸 보여줘서 진짜 제대로 된 몇 명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예를 들어서 이게 포스팅 하나 쓰는데 행사가 하나 있는데 와가지고 포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 뭐 야시장 뭐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찍어가지고 글자 적으면서 이런 제품이 있더라 해가지고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퍼뜨려 왔을 때 우리가 2만 원인가 줘요. 진짜 차비거든요. 근데 그게 10명이 퍼뜨리잖아요. 다른 컨텐츠로.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 야시장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나돌면은 아, 광주에 가면은 저런 야시장이 있구나. 저런 공연을 하는구나. 광주 사람도 알게 되고 다른 전국의 사람들도 알게 돼서 되는데 우리는 돈을 얼마 들였느냐? 5명이 가서 올렸다 그러면은 2만 원씩 10만 원 들었어요. 10만 원 들었죠. 10만 원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그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아와야 또 뭘 줘요. 영상 하나 만드는 거 어떤 줄 아세요? 너무 그 친구들 제가 착취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공예인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친구들이 영상 하나 만드는데 20만 원입니다. 2명, 3명이 가가지고 미리 가기 전에 시나리오 써야죠. 미팅 해가지고 사전 조절해야 되죠. 찍어야 되죠. 편집하는데 10시간, 20시간 금방 가요. 그거 20만 원입니다. 진짜 그 친구들 꼬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뭘 주느냐?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상장을 주고 위촉장을 주고 그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뭔가 도움이 되게 하고 뭔가를 기회적으로 추천서를 써주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100개, 200개, 500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공익에 갑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진짜 그나마 이게 이 친구들 와준 게 그 사람들 진짜 비율을 맞춰야 돼요. 저희가 비율을 맞춰서 우리 공예인들 잘 부탁드린다고. 잘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친구들 모아서 여러분들이랑 요번에 10명 선정이 되시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소개를 합니다. 공예인이 나와서 저는 이런 공예 작가인데 이런 사진을 영상을 쫙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전에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우리인데 나랑 같이 작업할 친구 손 들어봐. 이러면은 이걸 매치를 하는 거. 저 선생님 나랑 코드가 맞겠구나. 예산이 되면은 뭐 식사 함께 하면서 예산이 안 되면 그냥 물 마셔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만들어 온 거를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에 집중하지는 않잖아요. 더워서 옷 좀 벗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만들어 오면은 스스로 홍보할 겁니다. 스스로 홍보할 거고요. 홍보를 해서 좋아요가 100개, 200개, 500개, 1000개가 되면은 우리는 갑입니다. 갑이 맞나요? 내 영상이, 내 소개하는 영상을 개인적으로 저 정우영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 제가 좋은 것만 적을 거 아닙니까? 제가 잘했던 거? 나 못난 놈이네. 이렇게 홍보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공예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은 것만 이렇게 나타낼 거거든요? 그게 10만 명이 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사고 싶은 사람 한 명 없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이걸 우리 센터에 있는 직원들 또는 실은 운영사업자들한테도 이걸 퍼뜨려야 되는데 운영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그 부분 좀 진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 작업도 이런 거 했는데 또 생각 자체가 시야의 확립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다 되면은 그대로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함께 공방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기자들 그거 오시면은 야 이거 해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이랑 협력해가지고 내 거 잘해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이거 의무적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투자거든요. 나라에서 돈 받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예산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 낭비 안 하거든요. 이게 진짜 깎아서 쓴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신청 및 선정 방법에 공예인 그 선정 우리 할 때 그거를 어떤 제가 IT 공예인 육성과 참여 개방 공유라는 그런 말을 썼잖아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그냥 하는 게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전문위원 내가 전문위원인지 누가 전문위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직접 내가 IT 공예인이 되고 대중의 호응을 받은 사람을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 자료, 영상 자료, 텍스트 해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야, 그 기자단 보고 내 거 써줘. 그 기자단이 뭘 알아가지고 써줍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작품을 하고 뭘 알아가지고 써줍니까? 자기가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써서 이거를 좀 강조를 해줘.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겠죠. 영상 자료 없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오세요. 정 안 되면 그 친구, 아, 이거 좋네요. 다시 한번 찍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친구들마다 다 다른 거죠. 그 친구들의 창의성을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안 좋아도, 좋든 안 좋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사진 자료 같은 경우도 자기 사진 자료 있고요. 정 할 게 없으면은 저기 오십시오. 저기 4층 여기 바로 앞에 오시면은 저희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도와드리겠습니다. IT 공예인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한 달, 두 달 했는데도 IT 공예인이 안 되시면은 제가 따로 1시간 과외하겠습니다. 예. 그때도 안 되면은 그냥 포기하고요. 웬만하면 될 겁니다. 제가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많이 가르쳐 봐서 참고로 작년에 제가 55년생 매일 잘 못 쓰시는 분이랑 제가 1년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 요즘 참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랑 친구를 맺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페이스북 제가 가르쳐줬는데 저도 잘 친하지 않은 분이랑 친구를 맺어가지고 전화 통화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진짜 용감한 게 무조건 친구 신청해가지고 대단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들을 좀 이해를 못 하시다가 장사만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이해를 못 하시다가 지금은 조금씩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서 좀 흐뭇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 타이핑도 잘 못 쳐셔가지고 이렇게 파일 이렇게 붙이는 거 못 하셔가지고 예. 그러셨던 분이 지금은 좀 하세요. 눈이 아프셔가지고 돋보기 끼고 하시거든요. 돋보기 하면서 정 사장 나 이거 3시간 4시간 안 했으면 눈이 아파 죽겠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러다가 좀 많이 나아지셔가지고 지금은 스스로 하시거든요. 요즘은 저도 바쁘니까 사장님 저 돈 안 주면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딱 팔짱을 끼거든요. 그러면은 조금만 가르쳐주면 자기가 해와. 일부러 제가 하는 면도 있거든요.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못하면은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될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영상 자료를 슬라이드 영상을 만들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보면은 지영 씨, 자꾸 지영 씨를 묻게 되는데 우리 슬라이드 쇼 아이포토나 어피치에서 하는 영상이 어때요? 만들기가? 네, 사진 자료만 있으면은 1시간 정도만 교육받아도 바로 만들 수 있는 정도. 교육을 한 달 코스로 일단은 교육은 할 겁니다. 교육을 할 거고요. 여력이 되는 한. 그리고 제가 교육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또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러 온 사람이지 제가 다 하려고 온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 하려 하는 순간 이 사업은 망합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전달하려고 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정도 하면 파워포인트 하시면은 자, 지영 씨 파워포인트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부분? 영상 그 슬라이드쇼 만드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드시면은 그거 하면 끝났어요. 네. 파워포인트 하시는데 저거 못 하시면 제가 사비로 10,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30분 하셔가지고 못 하시면. 그렇고요. 이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IT 공예인 육성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면서 사진을 안 찍어봤던 사람이 메일을 사용 안 했던 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벌써 이게 IT 공예인 육성에 한 발짝 다가서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영상 자체가 만들어지면 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뽑아주십시오라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글자가 되든 아니면 내 작품 사진을 보이든 간에 그걸 보여서 좋아요로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라는 게 페이스북이 한 사람이 한 표입니다. 두 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찍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타임라인에 뜨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다 보게 돼요. 이게 흥행이라는 겁니다. 흥행.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비리를 저질러도 돼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 밥 한 끼 살게. 좋아요 눌러. 좋습니다 이게. 지금부터라도 막 페이스북 많이 그렇죠. 이 비리를 저질러도 돼. 우리는 홍보만 해내면 되니까. 홍보만 해내면 되니 이게 비리가 아니라 자기 홍보거든요. 적극적인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사전 흥행이라는 겁니다. K-팝 뭐 이런 스타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하루에 끝내버리면은 악동 뮤지션이 스타입니까? 한 번 봤는데. 근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응원하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친구는 벌써 스타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선정한 공예인이 영상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그걸 보면서 찍게 되는 거죠. 기대하게 되고 저 사람 작가의 어떤 영상이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게 사전 흥행이라는 겁니다. 사전 흥행이 이루어지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아요를 가지고 쫙 퍼져나가면은 저 상품 사게 됩니다. 그걸 해서 들어오고 영상이 나오고 쇼핑몰에 붙고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베이, 이테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개 영상을 만들면은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한 개 구축하고 두 개 구축하는 거는 할 때마다 돈이 듭니다. 영상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 붙이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애들 말로 클릭증 몇 번만 하면은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제 거압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마인드를 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마인드. 인재 양성. 여러분의 이 마인드를 전해주는 게 제 일이라는 겁니다. 중간 보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럼으로써 저는 또 용역 과제를 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이해했고 한 명이라도 더 교육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로써 저는 만족합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저는 이 일을 하고 용역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요. 그 장비 구축에 관련돼서 저기 뭐 장비가 있죠. 진짜 싼 겁니다. 영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렌즈 하나 값도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만들었고요. 뭐 마이크도 달았고 조명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찍는 지금 지영씨 들고 있죠? 저거 렌즈도 거의 뭐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는 저 렌즈면 됩니다. 스튜디오도 저희가 뭐 했고요. 뭐 저 안 되는 거는 제 거 잠시 좀 빌려줬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거 하면은 빛을 내보니까 저도 만족스러워요. 아, 대충 찍어도 잘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들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필요한 뭐 비싼 돈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는 저희가 구매를 해놨습니다. 직접 하셔도 불법이 아니니까 없으시면 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비를 마련해 놨으니까 모르시면은 오십시오.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되는 거지 누가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만족하면 될까요? 네? 제가 스스로 만족하면 이게 성공한 사업인가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해서 여러분이 물건 팔리는 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시스템이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 쭉 이어져서 다른 지역의 공예인들이 여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는 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광주 핸드메이드 페어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어젠가 그저께 쳐본 거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걸 치면 어떻게 나오냐? 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나와. 뭔가 남았습니까? 충격이 남네. 네? 충격이 남았나요? 저게 돈을 얼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은 게 충격이 남았답니다. 충격. 빚고 뭔가 남아서 저는 계속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부스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정착을 시켜야 되는 게 저는 임무라고 보는 거죠.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년을 이야기해놨어요. 어디 갔어? 보면은 2012년 10월 2일에서 2013년 10월 1일까지요. 이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래 할 마음은 없지 않았나. 이게 행동으로 보면 마인드가 보이는 거거든요. 진짜 제대로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조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공해 생태, 제가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공해 생태계 육성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공해인들이 나중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거에만 맞춰져서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거든요. 이 행사가 잘 되고 뭐 어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공해인들이 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폐허 자체가 이런 겁니다. 시간이 가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도록 돈을 쏘아 붙습니다. 행사 끝납니다. 끝이라. 얼마나 팔았습니까? 몇 명이? 언론사에 몇 번 노출돼가지고 그게 실적인가요? 왜 그렇게 빨리 보십니까? 좀 제가 말을 좀 딱딱하게 하죠. 딱딱하게 한다고 물도 한 잔 안 주네. 정씨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사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시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참여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참여업체 모집을 했는데 거기 나갈 업체들 돈이 돼야 거기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센터에서 야, 나와 주십시오. 부스 공짜로 줄 테니까 좀 사정하다시피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물론 뭐 파시는 분은 몇 분은 파시겠죠. 근데 그게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리 오엔즈 기자단을, 우린 기자단이 지금 있잖아요. 사정 해가지고 모셔왔잖아요. 그 우리 꽃시기에서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포스터 전 학교에 지영 씨랑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한 몇 장 붙였지, 지영 씨? 100장 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과 게시판마다 관계 있는 과 게시판 다 붙였고요. 지영 씨 페이스북에 해가지고 다 하고 개인적으로 꼬시고 뭐 해가지고 열 몇 명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사전 컨택도 했고요. 그 친구들을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도 줄 수 있는 것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줘가지고 야 제가 상장 하나 줘서 그분이 명예롭게 생각하면 저는 100장 1000장도 상을 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윗분들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 이분들 좋으니까 추천장 하나 써주십시오.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원장님이 좀 상장 좀 주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어디 가는데 좀 뭐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할 겁니다. 그 친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팬더페어 하기 전에 한 달, 두 달, 세 달 전에 이 영상이나 이 글들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작가를 저 페어에 가서 보고 싶다. 저 작품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끌어들여야 되는 게. 이걸로 홍보를 해서. 그러고 나서 페어가 되죠. 페어고 나면 사전 흥행인데 페어가 끝나고 나면은 이거를 영상이나 컨텐츠가 있으면은 참여했던 공방이 그걸 사용을 합니다. QR코드 붙여가지고 뭐 포장재도 붙이고
자기 블로그에도 붙이고 자기 페이스북에도 붙이고 어디도 붙이고 자기가 활용을 하죠. 한 개 남았죠. 참여하는 업체는 남은 겁니다. 이게 돈보다 더 값진 거예요. 남았죠. 영상 및 컨텐츠를 우리 쇼핑몰에 다 붙입니다. 판매할 때 이거를 1년 쓸지 2년 쓸지 3년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남았죠.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에도 뿌려놓습니다. 남았죠. 이게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고객과 공방의 지속적인 만남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참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 자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여기 있는 뭐 지영 씨나 저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예. 뭐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고, 돈 쓰는 것들 보면은 진짜 아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아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뭐 돈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돈이 다 안 되더라고요. 쇼핑몰 광고비 다 넣었죠. 제품 설명하는 것들 다 넣었죠. 영업하는 책자들 저희가 우리 선정된 업체들 있잖아요. 공예인들 그 사람들 제품이랑 사진 찍었을 거 아닙니까? 영상이랑 이걸 붙여가지고 영업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여기 보면 배송비, 우편요금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 광주에 있는 지자체에 다 보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부부장님, 팀장님, 뭐 과장님 다 해가지고 영업해오라고 시킵니다. 그게 선정이 되셔야만이 그 안에 유리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못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저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는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쇼핑몰 운영할 때 광고비 자체가 100만 원, 200만 원 써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써도 진짜 사람들 얼마 안 들어옵니다. SNS는 5만 원, 10만 원만 써도 사람 들어옵니다.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대해서 이 컨텐츠가 가지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제작한 여러 명의 대상물을 가지고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은. 그걸 못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삐걱했던 그런 게 있을 거고요. 삐걱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런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관심 많으신 분들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질문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설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그리고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어? 하시는 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책을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하십시오. 네. 여기 내용 있잖아요. 네. 맨날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가 많아서 그 육성이 만들어서 실패 또는 실습이 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그 프로그램인가요? 그 할 예정 프로그램. 할 예정. 아직 확정은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실습을 못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그것보다는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반영된 의견이니까 노력할 수 있게 100% 반영은 장난을 못 드리고요.
행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행정이 생각보다 저기 안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뭐 두 분도 다 계시지만 저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네. 페이스북을 사용해서 올리고 싶은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맨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딱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초보적인 그것만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공지를 하면은 같은 수준의 사람 5명을 모아오시면 돼요. 네, 같은 수준의 사람. 어떠신 분은 이게 이거 다 아는데 어떠신 분은 뭐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사람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아마 공지가 모든 공지들은 우리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오엔저 포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IT 공인 육성을 위해서. 저희는 이거를 목표로 중간에 잡았잖아요. 중간에 또 우리의 그 목표는 다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한 개 공인 생태계 육성하는 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IT 공인 육성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거니까요. 어느 때라도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전화를 하면 사전에 예약을 하면 네. 저 카메라를 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를 공예인들한테 저희가 개방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마구잡이로 깨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가지고 건의를 해주시면 그게 최대한 반영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100%는 아닙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 효율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2, 30명이 네. 영상을 여기 도움을 받아가지고 네. 페이스북에 올려서 네. 거기서 이제 클릭수로 10명을 선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명, 40명이 네. 만약에 이번에 신청을 했다, 지원을 했다. 네. 몇 명이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신청을 네. 한 인원수 그 모든 사람을 다 영상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지금 그거는 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고요. 내일, 모레 3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3일 동안에 오셔가지고 안 드시면 됩니다. 그거를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컴퓨터로 옮겨서 올리고 그런 정도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블로그에서 그 영상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없죠. 블로그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영상 제작을 지금 따로 하지 않고도 네. 갖고 있는 거 갖고 기존에 자신 있으면 그거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포맷이 있을 텐데. 같은 경우는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인력이 부족이라 지금 중단이 된 상태예요. 예. 쇼핑몰을 하면 예. 포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인력 병원이 안 돼서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근데 예. 좋은 자료를 거기에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예.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죠. 그런 그 가지는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포맷에 맞춰야 되는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형식이 된다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아마 좀 맞추셔야 될 겁니다. 아마. 와서 한번 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예. 부족하면 그렇죠. 찍거나 예. 그걸로 이제 되면 그걸 요청을 하거나. 그리고 진짜 힘드셔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뭐 좀 선정은 안 되시겠지만. 예. 신청자에 한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기 위해서 진흥회랑 조합에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설명을 더 듣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진흥회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조합은 두 번 전화했고요. 진흥회는 한 번 전화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설명을 한 영상 자체를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SNS를 통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강주 공예 대표에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어떻게 보면 추천을 받으시면 사실 ONG 이렇게 거치고 선발된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그 생각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ONG 인증이라는 그런 부분 자체는 굉장히 말이 많고요. 행정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용역 그거로 보면은 7천만 원, 8천만 원 1년에 들어가는 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저희가 사업이 10년 작업이라 그러면 그것부터 합니다. 근데 최대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NG를 다는 건 아니고 네. 공방 소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ONG를 달고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인정을 했잖아요. 이쪽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 절차 자체가 맞냐 그러면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공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100% 공예인은 아니에요. 네.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서 지금 폐허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경을 다니거든요. 근데 공예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저작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강주에서 폐허를 보고 서울을 보고 갔었을 때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페이스북에 선별되지 않고 올라간다는 게 사실은 광주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강주 폐허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 준비 없이 무방비하게 오픈내는 게 사실은 결국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개미 죽는 것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의 여건은 우리의 그런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최대한 조금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가는 겁니다. 이게 2년,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있지만 더 많으신 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판매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ONG로 선별된다는 게 어떤 그 사람한테 명예를 주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한테 특허권이나 그 사람이 실용 시행권을 가져서 자기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고 돈이 많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이 인증 자체가 파워를 가져야지만 꾸준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현실상으로 좀 돌아와서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기어 다니는데 그거는 뛰어다녀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에 있는 것들을 용량을 모든 거를 다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우리가 지금 가진 돈을 가지고 가진 기간에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우리가 거기 또 예산이 좀 잡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먼저 효과 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게 TV에서 공중파에서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젊지만 사실 SNS랑 페이스북이 사실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쪽에 한정된 홍보가 사실 전문 수요층한테 하는 건데 물건을 팔다 보면 사실 지갑을 여시는 분들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 또한 맞는 얘기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효율성 따짐. 적게 드리고 많이 뽑아 드리는 그걸 하는 거고요. TV 광고 효과가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TV 광고가 당연히 효과가 있죠. 어디 가가지고 뭐 9시 뉴스 앞에 하면은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대 효과 있는 걸 노력하고요. 그리고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또 기타 우리 저쪽에서 다른 것들도 하는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래도 고민 안 하고 머리 빠졌잖아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기를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일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간과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효율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은 저분들 힘들어서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면은 찌그러지면은 손해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분들은 나 이 사업 안 해. 이러면 돼요. 작년에 빅골 갔다 와서 되게 아쉬웠던 게
폐허를 했는데 사실 그들만의 잔치가 된 게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포럼에도 참석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그 허브가 구축되고 네. 이제 공연인들이 참여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은 물건을 사시는 사람들 광주 시민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변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좋은 홍보물이 나오더라도 사실 그 우리가 한 사람한테 수공예품 하나를 사주는 게 공예를 더 키우는 거하고 구걸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예인 외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분들이 수공예를 사랑하셔야 또 이게 꾸준히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인식의 전환.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거고요. 저희는 상품이 좋아가지고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람이, 저 작가 사고 그래서 10명한테 저는 다른 거는 좀 듣고요. 10명한테, 100명한테 보여줘서 한두 개 파는 것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한테 보여서 더 많이 파는 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사정을 해서 파는 것도 당연히, 사정하는 거 우리 그거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정작 우리 공예인이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스스로 홍보해낼 수 있는, 스스로 홍보해낼 수만 있으면은 저는 역할 다 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 해도 내 스스로 내가 페이스북 하고 내가 이베이 올려가지고 물건 팔고 내가 스스로 계속 해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오프라인 것들은 해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쇼핑몰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다가 많으신데, 자기 사업장에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출근하시죠? 네. 뭐 강의를 가시면 매일매일 가시잖아요. 온라인에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안 가시면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을, 온라인 상점은 상점 아닌가요? 그게 또 상점이고 사업장이고 한 겁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도둑입니다. 그래 놓고 이게 온라인 사업은 안 된다, SNS는 안 된다, 해보지도 않고 그러지는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자기가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그 광고비를 네. 130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작업을 못할 정도로 주문이 넘쳐나 버렸어요. 맞습니다. 거의 통장에 정말 이랬어요. 근데 갈수록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무슨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된 상태인데 지금도 저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네. 되기만 하면. 맞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좀 뭐 그걸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게 직업이니까 아마 이렇게 조금 막혔던 거를 툭만 쳐줘도 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공예인들이 네. 그 기업 예를 들면 이 많은 상품을 팔고자 네. 하는 게 목적이라 말씀하셨는데 네. 광주 공예인 대부분 공예인에는 그 외국의 그 작가들의 그 약간 모방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공예인이 최초로 하셨다면 네. 광주 공예인이 남다른 점, 네. 이게 어떤 목표인가.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여러 가지 기준, 여기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하고 그 상충되는 그 네. 연결선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기준이 되어져야만이 광주 공예인의 이 남다른 면이 부각될 것이며 네. 또 그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달라 보여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광주 공예인의 다른 점. 네. 크게 보면 세계적으로, 네. 작게 보면 우리 국내 뭐 대구 쪽이나 뭐 그걸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 기법 소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공예인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심층적인 부분들은, 그 정도 심층적인 부분은 따로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여기는 문예인들이나 정말 장인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공예인과 장인들의 차이점. 저는 뭐 박사가 아니어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제가 좀 함량이 그만큼 안 돼서 답변 드리긴 좀 뭐 할 것 같고요. 장인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 부분 자체가 광주 그걸 하는데, 지금 당장에 그분들은 가지신 분들이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네?
당장 조합만 봐도 그분들은 기득권 세력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2인자, 3인자, 뭐 여러분들이 2인자, 3인자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명장에 비해서는 2인자, 3인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의욕 있는 분들을 성공시키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 자연스럽게 같이 해나갈 거를 만들 거고요. 답이 뭐 좀 부족했지만 또 얘기를 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모든 사람의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그거를 100% 수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이 만족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돌을 던지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뭐 그러합니다. 지금 교류와 유통적인 부분에 대한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입장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선생님이 한정되어 있는 공간 또는 고객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어떤 시점에서 있는 면적은 한계가 있거든요. 또 본인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종류에 대한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딱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필이 꽂혀서 작업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공간에 그 작품만 쫙 걸려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작품 보는 고객이 나랑 필이 맞아, 나 이거 사고 싶어라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잘하는 사람은 소나무 그림 만드는 사람 소나무만 그리고 부채 만드는 사람은 부채만 만들고 한 개만 파고자 하는 사람이 하죠. 자, 근데 그걸 갖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 이제 저 어찌됐건 공방을 나 혼자 잘났으니까 내 작품 무조건 인정해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SNS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알려가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행객들이 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선호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공예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는 지역성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나 여기서밖에 살 수 없다? 뭐 아니면 이런 좀 의미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쪽에. 예, 저 온라인 쪽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내가 A라는 공방을 했을 때 내 작품에 맞는 컨셉에 맞는 작품들이 다른 작가들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딜의 장이 과연 우리한테 있느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작가들 간에 서로 제품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나는 내가 잘하는 건 도자기예요. 그럼 도자기로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나무 공예도 있을 수 있고 섬유 공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협업하시면 되고 상품 진열 같은 경우도 본인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쫙 진열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공방에 꾸밀 때 분명히 데코레이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서로 그런 제품에 대한 교류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좀 신경을 못 써봤는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 어려운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주세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좋아요 눌러드릴 테니까 그걸 해가지고 좋아요 많아잖아요. 그걸로 하죠. 우리는 IT 공예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공예를 하다 보니까 차적으로 해요. 예.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자기 다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도자기 다구에다가 차 거름망 있죠. 차를 걸르는 그 위에다가 디피를 하니까 또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효과 부분을 서로 공방끼리 협업하면 훨씬 가능성이 협업해서 같이 진열도 하고 같이 관계를 맺는 우리는 광주 공예인이니까 전국에서 있는 제가 그냥 마무리 얘기하시고 그 이제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고객들은 아까 이제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고 인식됐을 때 사실 가격 대비 사실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 저렴하게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공예 쪽은 가격 대비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은 라이프 스타일로밖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공예인들 같은 경우도 내가 만들고 있는 작품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중심을 두고 충분히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애드시킬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마인드가 서로 교류가 돼야지만 그거는 제가 사회자 입장에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뭐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어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이게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성들은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감사드려요. 아, 감사드려요. 예, 좀 그렇게 좀 쭉쭉 밀어주시고요.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아, 나 같으면 그만한다 싶을 때도 가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좀 얘기하는 게, 일을 하시려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세금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과업 자체가 있잖아요. 공회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 힘들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자. 그렇지 않으면은 6시면 퇴근하지 뭐 10시까지 뭐 일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뭐 이 정도로서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